AIIB 아시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인프라 투자 개발은행이죠. 아시아. 이 AIIB의 총재 내정자, 물론 중국 사람입니다. 진위친 66. 한국에 왔습니다. 9일날 저기 청와대 뭐 예방에서 박 대통령과 환담했고요. 한국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강연도 했고 우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뭐 거침없습니다. 중국 경제 문제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다. 성장도 문제없다. 하고 거침없는데 이걸 보니까 중국의 AIIB가 정말 약진하구나. 창립 멤버가 지금 57개 나라가 참가했고요. 이 양반 이야기 따르면 올 연말 공식 출범할 때는 70개국 나라가 참가할 거라고 합니다. 거침없이 가는데 반면에 우리의 그 박근혜 정부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가고 있는 동북아 개발은행은 완전 지지부진이죠. 중국은 막 국력을 모아서 저렇게 몰아치는데 우리는 저걸 총대 메고 얘기하는 장관도 국책기관 뭐 연구소장이나 이런 사람도 안 보이고 대통령 혼자 메아리도 별로 없는 동북아 개발은행에서 결국 AIIB에 뭐 흡수돼 버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생길 정도입니다. 방한한 그 진리친 총재 내정자 이야기를 보니까 중국의 그 국가 목표를 세우니까 뭐 그렇잖아요. 사드 배치 그런 것도 그렇고 전성절날 우리 박 대통령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 목표를 한번 정하면 집요하고 해서 그 통과시키는 그 집요성, 저돌성, 돌격성이 정말 무섭네요. 그런 얘기들이 기사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2015년 9월 10일자 환경 보시겠습니다. 일면에는요. 삼성 이야기를 아주 크게 썼네요. 삼성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반도체 공장마저 해외로 나가란 말이냐 이런 제목인데요. 삼성의 공장, 평택에 짓겠다는 공장을 평택에서도 그동안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가지고 뭐 모든 장비를 인력을 평택 걸 쓰라.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봉 잡았다는 식으로 하더니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평택 옆에 있는 당진이 문제를 제기한답니다. 당진시가 이 공장에다가 전력, 반도체란 게 뭐 다른 공장도 그렇지만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모양이죠. 전력을 공급할 전력 변환소 건설에 제동을 걸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해줘야 뭐 건설 공장을 세우고 돌릴 텐데 평택은 평택대로, 당진은 당진대로 반도체까지 해외로 나가는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성시에 송전 타파한데도 있었고요. 평택시에는 실업 사업자들 일감 달라고 생떼를 쓰고 당진시는 북당진 변환소의 건설 반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변에 삼성을 이렇게 다 하겠다 해서는 곤란하죠. 저번에 뭐 2000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그 시장하고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국내 남아 있을까요, 기업이? 3면의 관련 기사 봅시다. 이렇게는요. 삼성 반도체 공장 또 암초 이런 제목 하에 꼬리 무는 억지 생떼 한국에 공장 짓는 게 무섭다. 삼성 측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안성과 평택이요. 당진시가 평택으로 보낼 전기 변환소 잇따라 불허하더라. 정부가 해상 매립지를 바다를 메꾼 땅을 평택에다 편입시키니까 당진이 발끈한 거죠. 그 땅을 왜 우리 시한테 안 주고 평택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번 다른 이유를 내걸어서 15만 명이 협력업체까지 합친 거겠죠. 일자리가 지금 발목이 잡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면에 삼성의 이 로고에서 삼성 로고에서 요 타원형 요게 빠진다고 하네요. 그냥 삼성으로 한다. 삼성 진짜 로고 바뀐다는 기사 들어가 있고 다음은 여기 또 가관인 데가 있습니다. 8조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동 파업을 벌이는 조선 3사. 조선 3사라면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사모중공업, 대우조선입니다. 작년 이후에 올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에 1년 반입니다. 이 세 개 회사에서 낸 손실이 8조 원. 그런데 파업하겠다는 겁니다. 집회 참가율 5%밖에 안 되니 이게 좌우하고 있다니까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금호타이어도 그렇고요. 또 현대자동차도 그런 파업 기미가 좀 있다는 거죠. 참 여기 일면에서 이어지는 기사가 이렇습니다. 노조원의 지지를 못 받는 반쪽도 안 되네요. 3%는 반의 반쪽짜리 파업이지만 이게 회사의 영향을 경영과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조선 3사의 파업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
그동안 내려왔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55포인트, 약 3%가량 올랐네요.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미국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본도 올랐기 때문에, 중국 다 분위기 좋기 때문에 우리도 올랐다고 합니다. 참, 이유치고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K-뷰티, 한국의 그 어떤 화장품 수출의 참, 맏형이라 그럴까? 제일 잘 나가는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인터뷰 기사가 나왔네요. 우리 환경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미들리스트, 그리고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네이션스 앤 라틴 아메리카는 중남미까지도 K-뷰티 열풍을 일으키겠다. 화장품 한번 제대로 보급해보겠다. 그런 기사고요. 옆에 기사는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내년 초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넷플릭스 내년 초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그런 기사인데요. 봅시다.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유료 방송 업계에 덮친 넷플릭스 태풍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있었네요. 내년 초에 들어올 것이며 국내 사업 파트너가 누굴지는 주목이 된다. 아직 안 알려졌나 봅니다. 넷플릭스의 요 매출과 영업이익 보면 뭐 무지무지 잘 나가네요. 지금 매출은 무려 16억 달러 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영업이익도 크고요. 이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면에는 요게 여기 3면 같군요. 이면은 이제 유커들 몰려오는 외국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좀 잘해보자. 싸구려, 바가지, 이제 이런 거 좀 소리 안 나오게 좀 품위 있고 수준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 한국 관광도전에서 이런 겁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관광친절도 재고 대책을 냈는데요. 관광특구에서 매장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고요. 택시라든가 콜밴 이런 부당요금은 삼진 아웃제 3번 걸리면 이제 영업 정지되는 겁니다. 초저가 여행 신고 포상제 운영, 범국가적 친절 캠페인도 벌인다고 합니다. 옆에 기사는 장관 인재풀을 정부가 만든다. 장관감을 만든다는 게 있고 지자체 위원회 5,000개 중에서 5,000개가 1년간 회의 한 번도 안 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요 3면에는 작은 기사지만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LG경제연구원이 낸 건데요. 법치 무시. 우리가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제도 개선이 안 되고 하니까 무려 15조 원 연간 날아간다. 우리가 법을 안 지키는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4면은 우리 요즘 시리즈 나오는 한국의 사업 개편, 기업들의 사업 재편의 그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비핵심 부분 떼내고 새로 나오려니까 세금 폭탄 때문에 또 2, 3년간 걸리는 소송 때문에 사업 재편이 어렵다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사례로 자회사 매각 망설이다가 아주 어려워진 금호와 시에나 그룹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5면 젊은 독자님들 이거 잘 보십시오. 대학생 8명 중에 9명이 저성과 근로자는 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삼촌들, 아버지 세대는 이걸 반대하고 있죠. 임금 피크 제도 그렇고 저성과 해고제. 그렇습니다. 정경련이 대학생 1,700명 상대로 노동 현안을 조사했더니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임금 피크제 도입하라. 뭐 본인들 문제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왔는데 정부가 제시한 게 9월 10일까지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동계획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오늘 대타의 마지막 날인데 정부가 시간에 쫓겨서 졸속 합의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비슷한 꼴이 될 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날짜 쫓겨가니까 개혁했다고 하는데 무늬만 개혁이지 뭐 사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 저는 개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금 개혁하는 척하다가 손도 못 대고 엉뚱하게 국민연금의 지급률만 40%에서 50% 올린다고 엄청난 혹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 팔면은요, 요즘 뭐 신흥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신생국의 신흥국 브라질 경제를 그랬었네요. 브라질이 지금 긴축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이죠. 이 여성이 호세프의 반성문. 방만한 재정 정책이 브라질 경제 정책에서 경제 실패를 불렀다. 지당하신 말씀. 그걸 이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제 아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긴축 정세로 본격 추진한다. 브라질이 늦게나마 정신 차렸네요. 오죽하면 국가 신용도가 투기 등급으로 되니까 이런 겁니다. 서민주택 짓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런 대가를 치르는데,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남미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이 정신 차리기 얼마나 갈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 빗장 풀지 오늘 하원 표결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늘 이거 사회면이나 이런 뒤에 산업면은 못 보고 국제면까지 보고 끝내게 됩니다. 국제면은 세계은행이 또 미국 패드,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고 또 혼수를 떴네요. 패드가 금리 올리면 신흥시장 패닉, 막 압력을 넣는데 뭐 미국 내에서도 스티글러츠도 압력을 넣고 버핏도 하고, 여기 보십시오. 세계은행 온갖 군데서 압력을 넣으니까 지금 패드가 어떻게 할는지 지금 진짜 주목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미국 9월 금리 인상 반대 목소리. 이러니까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금리 정책에도 포퓰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패드에 쏟아진 압력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엘리자베트 영국 여왕이 세계에서 가장 왕위에 오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됐네요. 63년인가 있었죠. 글쎄 왕이 있는 건지 사육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 수용에 이라크에서도 그러니까 짝퉁 시리아인들 많이 중동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고, 또 국제면에 외신 들어오는 게 주목되는 게 미국에서 초고층 빌딩 붐 때문에 유리가 귀해지고 유리 산업이 뭐 돈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초고층에 쓰이는 유리가 강화된 유리고 특수한 유리다 보니까 그런 걸 생산하는 데가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진화하니까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네요. 초고층 빌딩 발달과 유리 산업과의 관계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